네, 금수저를 부러워하기보다는 금맥을 직접 캐러 나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을 공개합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가 돌아왔습니다. 네, 월급 모아 태산은 못 만들더라도 이 집 뒤에 있잖아요. 그 그쵸? 두꺼비 집. 두꺼비 집. 그만 두꺼비 집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돈을 잡아보겠습니다. 돈을 잡아보죠. 요즘 또 많이 더운데 네. 좀 의상도 가벼워지셨나요? 네, 요거 떼니까 굉장히 네. 또 가볍네요. 예, 그쵸. 라운드로 딱 바꾸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최근 기사에서 이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 근데 많은 개미들이 수익을 올렸다라는 네.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네. 대표님이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뭐 여유 자금으로 또는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오를 것을 대비하는 거 이런 거 미리미리 투자하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네. 앞으로도 가치가 있으려면 네. 네. 더 면밀히 공부하고 앞으로의 산업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지금 무언가 내가 잃었다 해서 거기서 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길게 보시는 투자적인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생산적인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생산적인 투자 중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인 펀드 투자. 이 펀드 투자의 꿀팁을 오늘 몇 가지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분들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일 것 같은데 그 꿀팁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펀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투자 성향을 네,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나의 있을까요? 투자 성향. 일단은 뭐 늘 좀 과격한 비유를 좀 드립니다만 네. 오늘도 좀 비유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워크숍이나 MT를 갔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3점에 스톱하시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나 더는 안 먹어도 돼. 여기서 끝낼 거야. 원고를 안 하고 원고를 하지 않고 충분히 판이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죠. 네.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좀 여윳돈도 있고 판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좀 있어서 계속 끝까지 막 쓰리고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명절 따는 놀이로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위 안정형 투자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예금하고 채권 위주의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원자재, 이머징 마켓, 천연자원, 뭐 보물섬을 찾으러 간다든가 이런 펀드들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죠. 안정형 투자를 가지신 분들, 특히 3점에 스톱하거나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분을 잘못 만나서 뭐 이머징 마켓, 뭐 천연자원, 뭐 보물섬을 캐면 뭐 몇백 배의 수입이 오른다, 막 이런 거를 가지고 투자를 선뜻했다가 투자한 후부터 계속 걱정이 생겨서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 항상 모든 것은 투자 성향에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정 아나운서는 원고 외치시는 편인가요? 스톱. 스톱. 네. 저는 쓰리고 이렇게 쓰리고. 외치거든요. 그래요? 또. 대표님은요? 저 뭐 판을 원고를- 읽고 쓰리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판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 저는 저런 그냥- 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3점에 스톱하시는 분들이 워낙 고스톱 치는 걸 몰라가지고 맞아요. 그분 때문에 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래 사실은. 네. 모르는 분들이 또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한 번씩 잡는데 그게 본인의 또 약간의 뭐 투자의 어떤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끝내질 못하고 계속 투자하다가 계속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 성향 한 번 정도의 성공 이런 것들로 너무 기쁨을 맛보지 마시고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펀드 투자 꿀팁 알아볼 텐데요. 네. 이 투자 성향에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은 뭔가요? 투자 기간을 고려해서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펀드마다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 텐데 네. 우리 왜 증권회사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고 보면 펀드명이 굉장히 길어요. 네. 맞아요. 해외 연계 금리 자산 파생 그렇죠. 맨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네. 운용사 이름이 나와요. 맞아요. 운용사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투자 대상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펀드가 어떻게 분류돼 있다. 이게 분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뭐 증권이다, 부동산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모자형 펀드냐 아니냐. 그다음에 펀드의 법적 형태. 그리고 이 펀드가 1호, 2호, 3호 이렇게 시리즈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일곱 번째는 펀드의 세부 분류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수료예요. 가로 열고 A, 가로 닫고 이렇게 A 또는 C, S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저 한번 보시죠. 자, 단어와 단어가 붙으면 뒷단어가 본질이에요. 황소, 개구리. 황소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죠. 붕어빵, 붕어예요, 빵이에요? 빵이죠. 빵이잖아요. 네. 붕어 아니잖아요. 펀드명이 네. 아무리 길다고 해도 네. 본질, 우리 수수료에 대한 본질은 맨 끝에 있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A형이라고 딱 끝나고면요. A형 펀드인데 이런 거는 선취 수수료 1%를 떼요. 네. 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후치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A라고 써 있는 건요. 그다음에 네. C 클래스 펀드가 있어요. C라고 써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선취 수수료는 없지만 단기 투자에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오. S 클래스 이거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오래 펀드를 유지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S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펀드명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맨 끝에 있는 수수료를 보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맨 끝에 A냐, C냐, S냐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팁을 알려주셨네요. 그러면 세 번째 꿀팁도 있으신가요? 경제 사정이나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가 투자 성향을 고려하는 것도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데 여유를 부리지 않을 상황에서 여유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으로 전액을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감안해서 성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지금의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또 성향을 만들 수 있다. 돈에 대한 캐릭터도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뭐 이제 한 2년밖에 남지 않은 결혼 기간에 내가 쓸 돈인데 이걸 뭐 장기 뭐 예를 들어 뭐 큰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뭐 큰 수익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투자를 해버린다.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간과 성향 그리고 이런 성격, 자금의 성격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큰 상품일수록 좀 위험도가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펀드 투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네. 1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펀드 투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또 준비를 해오셨다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매칭을 딱 시키자면 네. 두 분이 또 이제 아직 미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는데요. 배우자를 고르는 일과 같다. 아, 그래서 이 펀드와 배우자를 고르는 일 이걸 매칭시켜서 한번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잘 한번 따져보시고 네. 펀드를 고르실 때 배우자를 고른다 이런 마음으로 어쩐지.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어렵군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쉽지가 어렵네요. 않습니다. 네. 예. 허우대 멀쩡한 사람 해봤자 또 소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비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펀드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하면 가장 먼저 이제 봐야 할 점 무엇이죠? 그 펀드 수익률을 우수하게 내줄 수 있는 운용 능력과 시스템을 잘 갖춘 운용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용사. 운용사. 이게 운용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매니저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 펀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운용사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운용사의 철학을 따라갈 수밖에 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운용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운용사, 집안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해하세요, 제 얘기? 배경. 네. 네. 이 사람의 배경, 그다음에 집안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환경에서 커왔다. 집안 분위기. 그렇습니다. 집안의 예. 경제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닌 이 분위기. 사람 너무 좋아.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사람 집안 분위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펀드 매니저를 보기보다 자산 운용사를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 자산 운용사에는 반드시 투자 철학이 있겠죠. 그렇죠. 또 운용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 근무했는가도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집안의 가풍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펀드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자산운용사의 전체적인 운용 철학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용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먼저 운용사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펀드인 건데 이것도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네, 어떻게 선택해야 엄청나게 돼요? 많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펀드의 규모, 이게 펀드가 뭐예요? 펀드? 기금이 조성돼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아무래도 펀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거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억 넘는 펀드를 100억이 이상이 되는 펀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돈이 들어오면서의 검증이 어느 정도 된 상품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또 펀드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그 해외 금리 연계 그 파생 결합 상품? 이건 펀드가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아, 맞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해외 예. 금리랑 연계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리고 규모도 크다 해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봤잖아요. 그렇죠. 얼만큼 기간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네. 그건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특히 또 예민한 부분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갈 펀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네. 3년이 넘는 수익률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뭐 작년 한 해 굉장히 히트를 쳤다. 네. 수익률로. 네. 이게 사실은 계절도 피고지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는데. 그렇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예, 내리막길.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디 이성을 만날 때는 피고지고를 4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 계절을 계절을 그렇습니다. 정하라.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 처음에 이게 눈에 콩깍지가 끼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좋은 뭐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선전을 보고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부한 애동격으로 펀드를 가입했을 때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3년 이상의 장기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펀드를 고르는 것이 네. 펀드 투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3년 이상 연애를 하라는. 피고지고. 네, 그렇습니다. 피고지고 말씀. 3년 예. 연애인가요? 네. 네, 이렇게 3년 이상 운영된 펀드 가운데 또 수익률을 좀 따져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또 체크해야 될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전략과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죠. 시시때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전략이 바뀌거나 목표가 바뀐다. 네.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펀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 전략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느냐. 진득하냐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 중에도 가치주냐, 성장주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국내냐, 국외냐 이런 펀드 투자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와 자산 운용사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고 시류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는 펀드들이 눈에 보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운용사 말고요. 네. 판매처에 가서 이거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운영 보고서라는 걸 줍니다. 네. 거기를 꼼꼼히 보시면 오늘 방송 드리는 내용들의 이 단어들이 다 아. 조목조목 쌓여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무조건 잘 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걸어가서 직접 바라보시고 또 서치해 보시고 이렇게 펀드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약간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 부안해동. 귀가 좀 두꺼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성향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내가 올곧바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귀도 두꺼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얼마큼 투자할 거야. 처음에 3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나의 성향에 맞게 투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펀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생산적 투자를 위한 펀드 투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알아볼까요? 일단 뭐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한 전략이 있느냐. 물론 뭐 이 손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나마 이 펀드 투자에서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네. 6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시간에 분산하는 거예요.
시간의 분산. 시간? 네. 그러니까 시간의 보통 분산. 주식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는 하는데 예.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20년에 너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면 너는 무슨 말을 하겠니? 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20년 후? 20년 전에 20년 권대영에게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네요. 예. 10년 전에 권대영에게 했다면 카카오 주식을 사라 이렇게 했겠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그때 돈이 없었으면. 왕창 뭐 목돈이 있었으면 그때 다 집어넣었으면 지금 그렇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20년 전에 1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면 목돈은 없었거든요. 부모님께 빌리는 것. 그런데 부모님 인생이 중요하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내 인생이잖아요. 네. 내 인생에서 그래도 10년 전과 20년 전을 보면 매달 수입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았고 있었죠. 네. 네. 그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서 계속 그 삼성전자 주식을 샀더라면 아니면 카카오 주식을 샀더라면 티끌 모아 태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분산하는 게 그럽니다. 우리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팍 쏟아지길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 때까지 일을 하면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 급여의 일부를 떼어서 아메리카노를 안 마신다든가 잡지출을 줄여서 그 돈을 그렇죠. 일부를 떼서 네. 그 돈으로 매달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분산하는 건데 제가 두 분께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자, 아침에 사과가 100원을 하고요. 저녁에 사과가 10원을 해요. 아침에 100원, 저녁에 10원. 나한테 100원이 매일 생겨. 그럼 어떻게 하면 수익이 제일 높은 사과 장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100원, 저녁에 10원, 나에겐 100원. 그러니까 100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100원, 나한테 100원이 생겨. 난 사과 장수야. 네. 근데 아침에 100원을 해. 네. 사과 값이. 네. 그리고 저녁 때는 10원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침에 팔아야죠. 저녁에 100원을 투자해서 10개를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팔면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걸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주식시장에는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매일 변동해요. 그렇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떨 때는 떨어지는데 그거 그냥 눈 감고 100원 주고 매일 같은 시간에 꼬박꼬박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떨 때는 100원을 투자해서 아침에 샀기 때문에 한 개밖에 못 살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제 얘기 이해해야 되는데. 네, 네. 얘기하고 100원, 있어요. 네, 얘기하고 100원을 있습니다. 투자해서 네. 어떨 때는 저녁에 샀기 때문에 10개를 살 수도 있어요. 네. 10개, 1개, 10개, 1개, 10개, 1개를 이렇게 샀는데 꾸준히 투자하고 나니까 사과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뭐 가상입니다만 네. 하루에 사과 10개를 먹으면 모든 바이러스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어. 너무 좋아요. 사과가 썩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그 사과를 갖다 내놨을 때 나의 부의 창출은 엄청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 그 마찬가지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사과 창고에 쌓여 있는 사과들은 100원짜리 사갈까요? 10원짜리 사갈까요? 예, 100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도 아닙니다. 그 평균. 네, 평균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 전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스트 에버러지라고 하는데 그런 전략이 바로 시간에 분산하는 투자 전략이다. 그래서 주식은 언제 싼지 언제 비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좋은 시기에 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분산 투자하자라고 해주셨고 두 번째 전략 뭐가 있을까요? 지역을 분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내 주식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로 보면 좀 작아요. 그리고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모바일로 가지고 다니는 폰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폰도 있지만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폰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걸 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그 회사가 없잖아요. 애플이라는 네, 주식이 그쵸. 없잖아요. 사과가 그래서 없죠. 조금 이제 해외로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구입하면 되냐? 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됩니다. 어떻게요? 증권회사에 가서 제가 해외 주식을 좀 사고 싶은데 어떤 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까 왜냐하면 그건 환율까지 또 그 환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또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한 번쯤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그런 애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내 재산이니까. 네. 그렇죠. 네, 발품을 팔아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손실을 줄이는 방법 알아봐야 할 텐데요. 상품 분산 투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상품을 분산해야 됩니다. 그 자산 운용사를 널리 분산하거나
펀드를 샀는데 저는 이 A은행에서 사고 B은행에서 사고 C은행에서 샀어요. 라면 분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 펀드를 하나 사고요. 차이나 펀드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분산 투자일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 아까 말씀드린 국내, 국외,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주식형 중에서도 성장, 가치, 대형주,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산하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들끼리 분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분산 투자를 강조하시는 것 같고 네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 낮은 펀드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막 시류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일관성이 있게끔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은 펀드를 좀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산 운용서 이렇게 보면 표준 편차와 베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수치가 낮을수록 변동성이 낮은 펀드니까 그런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5번째 펀드 이 손실 줄이기 위한 방법이 펀드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이게 분산 투자와 좀 같은 맥락인 것 네, 같은데. 같은 맥락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포트폴리오를 하시되 아까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트폴리오는 기간도 분산해보는 거예요. 1년 이내 끝내야 될 거, 3년 이내 끝내야 될 거, 10년 이상 해야 될 거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바로 펀드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기간까지.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인덱스 펀드라는 건데 네. 사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건가요? 그냥 펀드 투자를 안 해보셨다면 네. 가장 손실을 줄이고 수수료도 낮은 그리고 장기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펀드 하나나 꼽아봐라 그러면 인덱스 펀드입니다. 아, 이걸 진짜요?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거든요. 오. 예, 그래서 어느 걸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그 곡선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유명한 펀드 관련 이제 전문가 마이클 모부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네. 펀드가 15년 이상 시장, 우리 이제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전체를 이길 확률이 22만 3천분의 1이다. 와. 22만 3천 개의 펀드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15년간 따지고 보면은 종합주가지수를 못 이긴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펀드? 아니 근데 뭐 15년이니까 3년이면 네. 이길 수도 있고 아. 5년이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따져 보는데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네. 오히려 시장을 추종하는 것들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래서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래서 네. 인덱스 펀드는 각 운용사를 찾아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을 추종하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사고 파고 하는 그런 게 좀 적잖아요. 그래서 네. 수수료도 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의 격언 몇 가지만 듣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의 격언 좀 설명해 그래요? 주실까요?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했어요. 10년 보유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앙들레 코스톨라니는 네. 정보를 얻었다는 것은 종종 망했다는 뜻이다. 와닿네요, 네. 와닿네요. 진짜? 저한테 너만 들어올 알고 있어. 정보면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너만 알아. 세상에 나만 알고 있지만 어르면 5천만이 알고 있는 정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거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과 같다. 네.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말인데요. 네. 이런 거 참고하셔서 사람을 선택하듯이 주식을 선택하는 그런 꼼꼼한 이런 것들이 세밀함, 치밀함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